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로 응급의료체계 과부하가 걸리자 정부가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을 응급실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응급 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 의료비 부담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정 갈등이 반년째 평행선을 달리면서 응급실 운영을 중단, 축소 운영하는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응급의료 시스템이 한계 상황에 내몰렸다는 평가가 이어지자 정부가 전문의가 부족한 응급실에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을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에서 파견 근무 중인 군의관 250명과 공보의 184명 가운데 파견 기간이 끝나는 이들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응급의료기관에 촉탁이 추가 채용을 독려하고 전문의가 부족한 권역 지역 응급의료센터에는 공보의 군의관을 핀셋 배치하겠습니다. 또 응급실 전문의에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대체 인력의 인건비와 당직 수당을 지원해 응급실 인력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할 경우 의료비 본인 부담을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 부담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법령 개정 작업이 같이 맞물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의료비 부담이 그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개정 과정에서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대책이 나오자 대한응급의학회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비응급 환자의 본인 부담 상향과 중증, 응급 환자와 야간 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 등은 자신들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사항이라며 응급의료 현장에 실질적인 개선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달 마감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율이 1%대로 저조한 직후 공언했던 대로 다시 전공의 모집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레지던트 1년차는 오는 14일까지, 레지던트 2년차에서 4년차와 인턴은 16일까지 재모집할 예정인데 정부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여전히 무관심인 탓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사실상 파행으로 또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